일본의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94명이 나오면서 크루즈의 확진자를 포함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8,4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를 포함한 7개 지역에 뒤늦은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별것 아닌 일인 척 덮어와서일까요? 일본의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별로 갖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니시 경찰서의 신규 부임한 서장과 부서장을 환영하는 음주 회식이 있었고 여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당초 간부 회식이 없었다고 보고했다가 추후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감염 경로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간 아베 정권에서 사태 확산을 감춰오던 전략을 일선 경찰 공무원들까지 본받은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의 61%가 아베 총리의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분명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항상 일관된 전략을 펼쳐왔었죠. 바로 한국 때리기를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전략입니다. 작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화이트리스트 삭제와 수출 제재로 어그로를 끌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연일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4월 9일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한 긴급 발진 횟수와 관련된 통계치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7월 23일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인근의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기가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고 그중 러시아의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7분간 침범하여 한국 공군이 F-15K를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일본 방위성은 이 사건을 일본 영공을 침범한 통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사건을 두고 러시아 군용기가 2차례에 걸쳐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기록하였으며 통계에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수출용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라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스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내놓았습니다. 뒤이어 개인적으로 독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국제적 협력을 해야 할 시기에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걸 떠나 타국에서 개발된 상품의 이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균열을 일으키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강요들의 연이은 독도 때리기에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공들인 위기 탈출 전략이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모양새인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이 이번 사태의 대응 모범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뒤늦게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 혼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에 아베 총리의 부실한 대응은 단순히 한국 때리기로 감출 수가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착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그 결과 여러 지도에서 독도가 잘못 표기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 지도에서 독도 명칭이 삭제되었으며 일본에서 애플 지도를 검색했을 때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WHO 사이트에서도 한국을 클릭하면 나오는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 정보를 소개하는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도 단체인 반크에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반크 같은 독도 단체들과 자각 있는 훌륭한 기업들은 꾸준히 한국의 영토, 독도를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독도를 후원하는 단체와 기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독도 후원 기업 라카이 코리아에서는 2017년 독도에 후원하는 운동화를 출시했었습니다. 이에 많은 일본인들은 불편함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3.1절 신발과 태극기 디자인의 신발을 연이어 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만행이 담긴 자료를 4개 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유명 사이트에 제품을 내걸고 판매를 하는 등 독도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기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라카이 코리아가 이번에는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경일마다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일화가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그 중에서도 윤형숙 열사를 꼽았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수피아 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 열사는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윤형숙 열사는 태극기를 앞세운 1,000명의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일본 헌병들은 총검을 휘두르며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시작했고 일본 기마 헌병의 칼에 윤형숙 열사의 왼쪽 팔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윤형숙 열사는 굴하지 않았고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윤형숙 열사의 행동에 일본 군경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100여 명과 함께 구금된 윤형숙 열사는 고문과 옥살이 끝에 오른쪽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이야기인데요. 광주에는 윤형숙 열사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남도의 유관순이라는 별명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형숙 열사와 그 헌신의 일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는 윤형숙 열사와 같은 잊혀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550여 명이 발굴되었다고도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에서는 왼쪽 팔을 잃는 순간에도 오른쪽 팔로 태극기를 쥐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윤형숙 열사와 잊혀진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손에 찰 수 있는 태극기 모양의 독도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자는 의미로도 보여지는데요. 사실 라카이 코리아는 독도 팔찌 외에도 현재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박스에 제7광구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켜주세요 라는 주제로 7광구에 대한 설명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카이 코리아는 독도협회에도 3년째 후원을 이어가며 꾸준히 독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해외 언론사에서도 주목받아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애플 같은 해외 기업들과 WHO 같은 국제단체의 회유와 압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독도를 알리는 단체와 기업을 꾸준히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 같은 자각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제품과 활동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분명한 영토로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